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제가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마다 대박이 나니까 저는 테마성으로 추천한 사람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롯이 실적, 저평가되고 성장하는 그런 회사만을 찾아가지고 추천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번 주에 주말에도 좋은 종목을 발견 못해가 방송을 못했는데 지금 좋은 종목 하나 발견해가 지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추천한 심텍 20% 올랐고 파인테크닉스가 40%, 디바이스 ENG가 20% 상승했어요. 그리고 7월 18일 날은 상강 MNT, 그러니까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7월 18 상강 MNT를 6,310원에 추천했는데 지금 열흘 만에 8,250원 30% 상승했죠. 한번 볼까요? 상강 MNT를 7월 18일 날 제가 방송에서 요 6,310원 요걸 보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0.95%, 7.8%, 1%, 7.77%, 9.61%, 0.49%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복리잖아요. 복리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30% 올랐어요. 그래서 6,310원이 8,250원까지 복리로 한 30%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도 참 내가 추천하지만 좀 신들리는 것 같아. 저는 주식을 절대 단기적으로 보고 종목을 추천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적을 예상하고 그 회사를 추천하는데 제가 요새 방송만 하면 막 종목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 신기할 정도 나도 모르겠어. 나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유심히 듣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하기 전에 요즘 제로금리죠, 그죠? 제로금리 엄청 무섭습니다. 제로금리는 10억에 1% 정도 이자면 10억이면 1%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0만 원? 10억을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80만 원?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은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으로도 흘러가기 힘들고 그렇죠. 아파트는 거의 보통 7년 상승하고 한 7년 하락하고 7년 상승하고 7년 하락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그 아시안 게임 그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8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90년까지 91년 이때까지 거의 7년 동안 부동산이 거의 그때 강남에 17평 아파트가 3천만 원 하던 게 1억 5천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그 1억 5천이 또 91년부터 92년, 93년, 97년까지 이렇게 한 9천만 원까지 갔다가 그 9천만 원이 97년부터 상승하려다가 IMF 가지고 다시 하락했다가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상승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통 한 7년 정도 하락하고 IMF만 아니면 그때부터 상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가지고 또 2006년 말 거의 7년 가까이 상승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강남의 17평 아파트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그 3천만 원 1억 5천 갔다가 그게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9천만 원이 다시 6억까지 갔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근데 2007년부터 이제 서서히 조정이 시작해가지고 2013년까지 조정이 있었어요. 2013년까지. 그 7년간 조정했는 그 6억이 한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4억까지 갔다가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7년이면 뭐요? 14, 15, 16, 17, 18, 19, 20 올해죠, 그죠? 그 2020년 올해까지 아파트가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앞으로 7년간이면 2027년까지 아파트는 조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이라는 아파트가 또 16억까지 갔죠. 강남에
아파트는 지금 불패 같죠, 그죠? 지난해 거의 뭐 몇백 프로 오르고 조금 쉬었다 또 몇백 프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오르기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로금리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이 돈이 부동산 정부 규제도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이 돈이 제로금리인데도 돈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은행에 수신고에 100조가 더 쌓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부동산에 가야 되는데 부동산에 못 가게 막으니 정부가 주식시장을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개인도 총알이 탄탄하고 외국인 기관도 지금은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고 하니까 주가가 저 생각에 얼마 전까지는 2차 조정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했는데 느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폭락 이슈는 급반등하고 다시 2차 조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수정했어요. 제가 주식은 항상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생각에 주식이 지금 올 11월까지 대세 상승할 가능성도 50%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힘도 굉장히 크고 미국은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이 꼬꾸라지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그렇게 큰 일이 없는 한 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투자 비중은 현금은 50% 정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50%만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종처럼 떨어지기 힘들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도 최소한 50%는 이제는 현금 확보는 50% 그리고 주식 투자 50%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먼저 부탁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린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하여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회원 가입비를 50만원으로 선정해서 많은 연락 바랍니다. 타 전문가들은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연회원 가입비 하니 부담없이 가입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천할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이름도 어렵죠, 그죠? 더 네이처 홀딩스. 그 제목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보유 연평균 매출액 84% 증가. 이 더 네이처 홀딩스는 지금 7월 20일 상장한 회사인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를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이 이름을 이용하는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부터 동물의 왕국처럼 미국에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방송한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인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이름을 라이선스를 얻어가지고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연 매출이 지금 84%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소개하니까 유심히 듣고 꼭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를 발굴한 회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월 27일 상장한 더 네이처 홀딩스는 의류, 여행용 가방, 자파릴 등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전문 업체다. 대표 브랜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지난 2013년 여행용 가방과 캠핑용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의류 라이선스도 체결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외에도 NFL, 집, 베라왕 등 신규 브랜드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풋볼 리그 NFL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 국내에 런칭했다. 또한 집, 베라왕 등 유명 브랜드의 캐리어도 생산하고 유통한다. 앞서 체결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선스 계약은 내년까지다. 회사 측은 현재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 조건을 협상 중에 있다라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와의 우호적 관계와 기존의 사업 성과를 고려하면 라이선스 재계약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말고도 그 지프도 있고 NFL 베라왕도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거의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뭐 단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더 네이처 홀딩스는 패션 업계의 주류였던 정통 아웃도어가 정체됐을 무렵 도시형 캐주얼 디자인을 강조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의류를 출시한 바 있다. 이후 카이만 롱패딩 플리스 집업 등 제품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통 아웃도어 옛날에는 만약에 등산을 하면 등산복은 등산할 때만 입었죠. 그런데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 이 전문기업 더 네이처 홀딩스는 등산한다고 해서 등산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등산할 때도 입을 수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옷들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이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니까 대표이사의 소견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뭐 잘생기고 관상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아직도 젊어 보이고 그죠? 괜찮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볼 때 나이도 많이 봅니다. 너무 어려도 안 되지만 너무 늙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으면 경험은 있지만 의욕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경험과 의욕이 뒷받침되는 40대에서 60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패션 기업 더 네이처 홀딩스의 박영준 대표이사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글로벌 패션 시장을 누비며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브랜드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적기로 국내 시장의 성공 노하우를 발판 삼아 고속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우수한 제품 기획력과 높은 브랜드 확장성이 성공을 뒷받침했다며 젊은 인력으로 구성된 제품기획 전문팀은 수평적 문화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했고 자체 패턴 부서는 제품 디자인을 신속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여기 수평적 문화를 기반이라고 그랬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기업들이 처음에는 성장을 하다가 그 임원들이나 사장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혁신이 없어지는데 이 회사는 지금 수평적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 의사결정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회사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류 부문의 성공이 신발, 가방, 캐리 등 다양한 제품군의 동반 성장을 기능하는 가운데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해지며 전 채널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15분이 지나면 방송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